정운성은 남봉꾼인가 이중인격자인가? 사실은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명리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제도 다른 분 만나서 이게 정선 대놓고 바로 이혼하라 했거든요. 뭐 이혼해 먹고 살고, 이게 이혼할 사람 이혼해야 되고, 이제는 가정이라는 의미가 해체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명리학에서 누구는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짝을 찾잖아요. 근데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팔자들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헤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식 운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우성, 그러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정우성의 팔자에서는 분명히 자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저 사주에는 자식이 운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안 한다. 그런 말은 뭐냐면, 자식 자리가 안 좋은 경우는 남자의 재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재성. 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우성은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편적격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잘생겼으니까 식신 편적이죠, 그죠? 얼굴이 일단 얼굴이 식상격으로 잘생겼으니까. 근데 상관은 아니고 반듯하게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식신은 뭐라 했습니까? 식신 생적격들은 기본적으로 성에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여자로는 못 삽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일부일처가 안 돼요. 하면 일부일처가 왜 안 되냐면, 나의 성적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나의 성기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의 그 성기가 하나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뭐 요번에 뭐 일반인은 작업했다. 작업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운대가 좋아지니까. 보세요. 사회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활발해진 상태입니다. 활발해진 상태. 그러니까 영화 찍어서 1,000만 강의 돌파하고 뭐 이정장 일도 잘 되고, 그게 뒤에 지금 나이 들면서 운이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서 운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명리학을 이해하게 되면, 남봉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니까 자기 애인이 있는데 남을 만나느냐?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그겁니다. 늘 밥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가 바로 이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정우성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하지 않아요. 저는 피워야 되는데 안 피우는 사람 애인 만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인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소개도 시켜줘요. 예, 어디 가면 누구 만나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명리학적으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일부일처는 명리학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결혼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보시는데, 내 남편 안 그렇던데, 아니요.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요. 당신이 몰랐을 뿐 당신 남편은 어떻게 해도 당신 이외에 다른 여성과 이미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이 지속적인 관계로 가면 들키겠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 않고 원나잇을 하든 뭐 그냥 했든 그거 한 겁니다.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건 이제 매일 퇴근하면 집에 바로바로 오고 다 근무하는데, 저희 남편은 바람 피울 시간 없어요. 없습니다. 저 항상 집에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그건 진짜 바람 피운다니까. 되게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짧게 활용해가지고. 그 옛날에,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 같은 데 잘 나오더라고. 여자는 아줌마가, 이제 자기 내연에 관계 남자인데, 어, 이 사람은 상가에 간다고 상가 갔다가 저녁 12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오전에 가가지고 가다 저녁에 들어가야 되고, 이 여자는 산에 간다고 등산한다고 등산 모임 간다고 나왔고, 그래 만나가지고 낮에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상복 입고, 남자는 상복 입고 들어오고 여자는 등산복 입고 들어와서 빨리 급하다고 빨리 객실에 올라가고.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여기 저 온천장에서 워낙 많이 봤어. 그리고 사주를 보잖아요. 그런 건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륜에 대해서 뭐 그냥 글자를 불륜이라 쓰지만 전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말 안 합니다. 아니, 도리어 옹호해 줍니다. 잘했다고. 저는 그래서 정우성 같은 경우는 남봉꾼? 아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난민들 어쩌고 하고 진보주의자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난민은 받아주면서 네 새끼는 못 받아주냐. 난민 받아주는 거하고 내 새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보주의자는.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을 안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진보주의자는. 맞잖아요. 내가 싫으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사업가적 기질이 맞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분들은 요 사태로 이야기가 다 해봤는데 공감하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자, 사귀는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한 몇 달 사귀다 보면 이제 생리 주기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뭐 자연적으로 피임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콘돔 같은 걸 사용하는데 대부분 남자가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여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면 여자들도 그거는 감각이 안 좋고 하면 여자들이 저 피임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서로 애가 안 생기게 피임을 한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사귀는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딱 보이면 알겠더라고. 아, 문갑이 어떤 관계였는데 2022년에 만났는데 2023년에 임신을 했는데 사귀지 않았다 했잖아. 이런 겁니다. 오늘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이제 한 잔 더 하고 싶고 여자가 생각이 나는데 전화 돌리는 거죠. 전화 돌리는데 그 정우성이 전화 돌리는 그 전화번호 그 리스트에는 문가비가 있는 거죠. 야, 오늘 괜찮나? 괜찮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색파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만나는 사람. 평상시에 뭐 대화를 하거나 평상시에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뭐 서로 모임이 필요할 때. 문가비도 그렇게 만났었고, 다른 애를 만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는 90%는 남자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자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여자가 알잖아요. 여자는 알잖아요. 여자는 압니다. 자기 몸 상태. 그래서 욕 들어먹는 겁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왜 했냐. 욕 들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고 냄새가 풀풀 난다는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모를 리 없잖아요. 여자들은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해요. 그래서 여자는 모를 리 없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 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100% 정설입니다. 99%인데 사실 100%가 맞아요. 모르지는 않았어요. 알았는데 그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 말이 맞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 100% 맞는 겁니다. 임신 공격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성이 하는 태도를 보면 나는 너와 그냥 잠자리만 하는 관계지 니를 데리고 나는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멋지게 말했잖아요. 아빠로 선물 다 할게. 그러니까 사람들 막 하잖아요. 정우성이 죽고 나면 유산 상속 받는 거 아니냐.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이거 사태 났을 때 알겠지만 정우성이 중간에 결혼하면 돼요. 결혼해 애 낳으면 돼요. 정우성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혼하면 할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잘하면. 결혼해가 자식을 낳고 그게 유산 상속하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이미 정리하고 기부해버리고 끝내면 돼요. 사실은 기부나 정의 형태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어느 법적으로 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육비만 주겠다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욕을 안 들어먹겠다는 건 그냥 나왔으니까 뭐 왜냐하면 애가 자라서 나중에 아버지를 뭐 고소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뭐 찾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도리는 하겠다는 거죠. 능력이 있잖아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격자도 아니고 남봉꾼도 아니라는 겁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안 봐도 저 사람 정우성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 관상이나 나오잖아요. 사주를 몰라도 잘생겼고 어떻게 할 거다. 그것만 봐도 이제 사주 형태가 조합이 되잖아요. 내 상 이럴 거다. 그리고 뭐 이번에 보니까
띠궁합이 맞았더만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삼합궁합으로 정우성은 소띠고 윤가비는 89년생 뱀띠고 사유축. 아 그래 그래서 띠궁에 맞았구나. 예,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언제 만났냐? 그게 2022년이니까 22년 뭐지? 22, 23, 24. 인년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인에 만났으니까 뭐, 대충 이래 되겠구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딱 팔자에 걸려 들어갔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가 저렇게 식신재를 쓰고 성에너지가 강할 때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엔 첩제도를 그래 뒀잖아. 그게 뭐 잘 됐냐, 못 됐냐. 그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 없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제도가 그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동성은 결혼해도 되는데 저는 동성 간의 결혼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하면서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왜 안 돼? 여자가 또 중혼을 하는 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명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동성은요, 잘못된 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나와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글자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이 항상 70%면 30% 오류가 발생해요. 소수들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30% 넓게 30% 안에 포함시키는 거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그를 예전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몸이 아플 병, 몸신, 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병신은 말씀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성적으로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했다가 요즘 그만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뭐 맞잖아요. 몸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프면 정신의 병이 들면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상이 아니니까. 아마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어쨌든 간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글에는 병신이라 해놨던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이라고, 그럼 장애하니까 장애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뭐,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성 간의 결혼보다는 그 남녀의 처첩제도, 뭐 남편을 둘을 두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저는 그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세상에 골치 아픈 일이 덜 생기니까. 실제로 여자 팔자 중에서 첫 팔자들이 있어요. 남의 세컨드, 절대 정실부인이 안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세컨드만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자기 배우자가 짝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우성은 사실은 능력이 정말 있는 남자예요. 성적인 능력, 하고 몸적인 에너지 능력, 그리고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재성이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만난다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도 하고, 영화도 잘 찍고, 성공하고, 잘생긴 데다가, 여러 여자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은. 남봉꾼이 절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주팔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겁니다. 여성분들 꼭 알아두세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그 남자는 바깥에서 이렇게 정우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업가, 사업가 제가 나누는데, 기업가들 입장에서 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여자 민감해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여자들도 다른 남자 만나잖아요, 요즘. 골프장 가보면 골프 모임 가면 참 웃깁니다. 웃기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 모임, 와인 모임 이런데 웃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우성을 바라볼 때,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여성 문제, 자식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선례를 남겼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례를 남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예전에, 그래. 어차피
그 내가 책임져야 데리고 살아야 되지 하는 그 구시대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야, 뭐, 나 분명 결혼 안 한다 했잖아. 좋아. 양육비 줄게. 대신 결혼 안 할래. 이제 남자들이 좀 더 진보적으로 한 스탠스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불행해요. 마누라가 싫은 여자하고 그냥 섹스 파트너로 만났던 애하고 한 집에 살아야 된다고요? 안 살죠,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은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성적인 대상도 있고요. 마음이 통하는 대상도 있고요. 몸은 안 통하는데 마음만 통하는 대상이 있어요. 진짜 말만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사친, 남사친이 돼요. 나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자지만, 내 후배지만 여자지만, 그러니까 치미나 뭐가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니까. 마음은 반항하는데 몸이 반항 안 하는 거. 그러면 한마디로 친구 관계가 되죠. 그게 학술적이라는 취미와 같다든지 같은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그거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왜냐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정우성 덕분에 남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러면 여자들도 이제 조심하겠죠. 옛날처럼 임신에 공격하려는데 안 되네. 네 아를 가졌다면 옛날에는 그 정가의 보도로 무기되는데 100% 성공했는데 지금은 안 해. 뭐 합법적으로 낙태는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낙태는 네 알아서 하는 거지만 뭐 그러면 뭐 난 모르겠다. 뭐 소송해라. 어차피 나 그건 주면 되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례를 생각하고 능력 있는 남자는 역시 뒤 후에 대처하는 법도 다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정재하고 둘이서 이제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둘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대충 이런 대운의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뭐 오게 티처럼 하나 생겼는데 뭐 잘 처리하면 될 겁니다.